이래 날씨도 굳은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거 영천의 민속 이거를 일단은 제가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없고 이래가지고 좀 제가 보고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좀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하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속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 위에 높은 사람들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오랫동안 전해놓은 전통적인 문화가 민속이에요. 이 민속의 특징은요, 지속성, 그러니까 오래 계속됩니다. 하루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전승성, 이어받아 가지고 위에서 위에 받고 우리가 또 밑에 물려주고 이런 게 그 민속입니다. 요 민속에는 세시풍속, 향토 음식, 일생의례, 민간신앙, 전통놀이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하는 세시 민속을 풍속을 말씀드려요. 세시 풍속은 해마다 같은 절기나 날짜에 옛날부터 전해오던 생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날짜가 딱 정해져가 있어요. 안 가면 절기가 정해져가 있기나. 왜냐하면 단오 같으면 단오, 안 그러면 입춘 같으면 입춘, 동지 같으면 동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요거는 농사 지을 때 지금 우리 조상들이 농사 지을 때 풍습이고 또 농사 짓는 과정에 맞춰져가 있는 풍습이고 지금 현재 산업화 시대하고 좀 이제 차이가 나니까 이제 설 추석 외에는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명절에는요, 홀수 명절 거래가 홀수가 두 개 겹치는 날, 여기 옛날부터는 명절입니다.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인데 여기서 11월 11일이 왜 빠졌냐 그러면요, 우리 조상들은 10이라는 숫자가 꽉 찬 숫자, 그러니까 꽉 찬 숫자니까 11일은 벌써 꽉 찬 숫자에서 넘어서니까 11월 11일은 명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달의 명절, 우리는 조상이 참 달을 좋아했어요. 보름, 해마다 달마다 보름마다 이 명절을 했었습니다. 이 대보름, 유둔날, 백중, 추석 이래 가지고 보름날이 명절이 많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는 게 의미에 그 해가지고 입춘, 이제 봄을 시작되니까 우리 이제 시작되니까 새로 봄이 시작되니까 입춘, 다음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동지. 동지는요, 옛날에는 이게 지금은 설을 1월 1일을 했지만 아주 옛날에는 동지날을 명절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해가 가장 짧아졌다가 요때부터 해가 길어지니까 여기에 본래는 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풍습이 남았는 게 우리 동지 팥죽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씨알려 가지고 씨알 그 숫자대로 먹는 거, 그게 옛날 설 풍습에 남는 겁니다. 첫째 설날, 설날은 뭐 세배하고 차례 지낸다 하는 건 누가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차례 세배는 차례 지내기 전에 하죠, 그죠? 산조상부터 먼저 한다 그래가 하고 다음 차례 때는 설 차례는 떡국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근데 안 지내는 분도 많은데 거의 떡국 제사를 지냅니다. 요렇게 세배 차례하죠, 그죠? 다음 정초에, 정초하면은 정을 초승에 우리 보통 많이 하는 게 토정 비결 보고 복절이 걸고 엄나무 걸고 삼재마기 해가지고, 삼재마기는 화수풍, 그러니까 불에 의한 재앙, 물에 의한 재앙, 그리고 또 바람에 의한 재앙,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여기 절 같은 데 보면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그래가지고 3년에 걸쳐서 하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 삼재부를 보통 이래 부적을 붙이고 하는데 삼재부 찍는 거는 여기 스님이 요 갖다 놨어요. 다음 입춘첩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2월 4일 날 입춘첩 붙여 건양다경 뭐 해가지고 붙이죠. 그 요렇게 여기 토정비계로 복조리, 그 복조리 요거는 옛날에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갔는데 여기 좀 비싸요. 그런데 복을 들어오면 깎는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부른 대로 값을 줬습니다, 옛날에. 여기 엄나무 그런데 엄나무에 가시가 있으니까 귀신하고 병마가 못 온다고 앞에 이렇게 대물칸에 끄는 거예요. 여기 삼재부입니다. 여기 입춘첩이고요. 정월 대보름에 우리 먹는 게
오곡밥을 먹는다. 오곡밥을 먹는 이유가 오곡이라 하는 건 모든 농사를 다 곡식을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니까 영양제가 모든 영양소를 우리 다 먹는다는 얘기고요. 묵나물 먹고요. 오곡밥을 옛날에 얻어먹으러 걸식거려 가지고 얻어먹으러 다녔어요. 그 타성집에 새집만 가가 얻어먹으면 복이 온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부름깨거리 그래 가지고 견과류를 좀 옛날에 한번 씹었고요. 아침에 또 길박이술거리. 이 길박이술은 아직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아침에 술 한 잔씩 먹는 걸로. 그러고 여기 이제 좀 특이한 풍습이 뭐지? 번에 풀집 생활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낯가리대 그래 가지고 영천지방에 죄송합니다. 이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인데요. 이 큰 짱대에다가 별시아기나 조이사기를 달아놓고요. 그 보름 전날 가가지고는 섬 같은 거 가마니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벼가 만석이니 조가 천석이니 하면서 퍼담는 휴신음을 냅니다. 그러면은 이게 풍년에 이제 온다고. 그 여기보다 또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는 보리타작 노래 그래가 수수깡으로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만들어 가지고 타작을 해요. 타작을 태워 가지고 우리 도토리 뚜껑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요래 됩니다. 되면서 만섬, 이만섬 그럽니다. 다음 개보름식인데 옛날에 개는요. 이거 보통 우리 그 속담 있잖아요. 개보름식 하다고. 이게 개보름 때는 이게 아침에 해 있을 때는 개한테 밥 안 줘요. 안 주는 이유가 옛날에 보름 처음에 생기는 그 신라 소주방 때 서출지에서 그거 글을 받아가지고 금갑을 소라는 그 글귀를 받아가지고 쏘는데 요새 경상도는 그런 풍습이 안 남았는데 딴 데 가면 까마귀 그래가지고 까마귀 밥거리가 밥을 많이 줘요. 그게 왜냐면 까마귀가 그걸 가르쳐 줬으니까 글 읽다는 거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걔한테 밥 안 주는 건 그때 집을 옳게 못 시켰다고 밥을 안 주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은 보니까 개 건강이 안 좋다는 이런 핑계를 대던데. 다음 달맞이 했었고요. 옛날에 또 달불놀이 그래가 지금 그는 큰일 날 소리인데 이거 옛날에 산꼭대기 올라가가 불 많이 질렀습니다. 이거 솔까지하고 갖다 놓고 동네마다 시합하듯이 했었습니다. 요렇게 오곡밥, 부름깨기, 기발기술, 달불놀이 했었죠. 낯가리개가 요겁니다. 요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이삭을 달아서 하는 거고요. 다음 정월 16날 있잖아요. 귀신날 그래가지고 딴 데는 서울 쪽에 가면 이걸 야간기라 그러는데 이거 귀신이 와가지고 신발을 신고 요래 보고 신발 자기한테 맞는 신발 신고 가버리면은 그 사람이 1년 동안 불운해지니까 요거를 이제 옛날에 보면 신을 요래 감춰요. 감추고 바깥에다가 문 위에다가 뭘 거는 채를 겁니다. 신발 귀신이 뭘 좋아하나 하면 숫자 세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요거 채고 조만한 그 숫자 하나 둘 셋 세하려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또 시작해 하나 둘 셋 하다 보면은 귀신이 돌아갈 시간인 새벽달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요렇게 여기에 채를 건 이유가 요거 숫자 세하다가 신발 신는 거 잊어버리라고. 다음은 요거 이제 지신밟기인데 옛날에 지신밟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해가 집마다 풍물 치고 해가 지신을 밟아줘야 한 해 동안 안정을 취한다고. 그럼 잠시 동영상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래? 아까 너무 소리가 너무 죽여놔도 또 소리가 너무 적네요. 그리고 2월 초하루는요. 2월 달은 본래 바람의 달입니다. 바람의 달인데 누가 내려오면 영등 할매가 초하루 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 바람의 신이라고 바람의 할매인데 보통 보면 여기 보면 뭐 10일 날 올라가신다는 사람이 있고 20날 올라가신다는 안 가면 구문에 올라가신다는 분이 있는데 보통 여기 통상적으로 영천에서 볼 때는 금음에 올라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영등 할매가 내려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를 하면 농사밥 거래가 그 밥을 지어 가지고 집에 이래 삽니다. 사가지고 이래 걸어 놓으면 문 같은데 걸어 놓으면
머슴들애가 그 밥을 먹습니다. 먹고 거기 샀던 집 있잖아요. 집을 어디서는 하면은 못 그래가지고 옛날에 못질 때 와요. 모를 막지만 못 먹는 거 있죠. 거기 못집이거든요. 그걸 하면 농사 잘 된다고 집집마다 그거 이거 이 농사밥을 지어가지고 갖다 거는 거예요. 그러면 머슴들이 와가지고 가져와가 먹고 그 못집은 보관했다가 못집으로 쓰는 거예요. 다음 섬떡 그래가지고 섬떡이 섬이 뭐 맨날 가마리잖아요, 그죠? 그리 쉽게 말해 큰 떡이라는 얘기예요. 큰 떡을 그 송편을 크게 만들어 그 안에다가 씨알을 7개 였습니다. 씨알을 7개 여가지고 이거를 기주나 조항은 요 부엌신이거든요. 조항이나 성주 그렇게 요거는 집지김이잖아요, 그죠? 성주가 여기다 갖다 놓고 비는 거예요. 다음 옛날에는 그 벌레가 많아가 노래기 그래가 냄새 많은 뭐 요래 많지만은 동그랗게 많은 냄새 많은 그 벌레가 있었어요. 그 벌레 없앤다는 속설에 콩을 볶습니다. 보름 2월 초하루에 그 새알 볶아라, 지알 볶아라, 콩 볶아라 주문하면서 하면은 노래기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3월은 이제 아까 홀수 명절이죠, 그죠? 3월 삼진날 요날 쑥국 끓이 먹으면은 뱀한테 안 놀란다. 그 쑥국 그때 요때는 이제 사실 새 숙이 돋을 때예요. 여기 3월 3일 그랬더만은 보통 보면 양력을 하면 4월 달이잖아요, 그죠? 4월 달이 되니까. 다음 나무점 잎점 그래가지고 고목에 나무 피는 거 보고 나무 잎이 한목에 활짝 피면 그게 물이 많아가 풍년든다 그러고 드문드문 가면 흉년진다 그래요. 다음 요게 충경제 하는 요게 책에는 영천지방에 있다 하는데 이거 앞만 찾아도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좀 그러니까 그래서 딴 데 있는 거를 제가 좀 그 해가지고 보니까 요게 그 육방 중에 호방이 소를 끌어다가 이제 옛날에 그 충경거래가 임금이 직접 농사짓는 순용을 냈었거든요. 그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군이니까 여기서 이제 호방이 한 거예요. 호방이 하고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하는 그런 게 좀 충경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앞으로는 제가 또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천에 충경제가 있다 하는 기록은 있어요. 다음 요 시기가 되면 화전을 합니다. 총 같은데 그 아주머니들이 그 꽃 해가지고 그죠? 그 진달래 필 준비 되니까 요때 화전을 많이 했었고요. 다음 청명에는 손이 없는 날 그래가 이제 산소에 가가지고 많이 그 산소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날 4월 5일 날 찬음식 그래가 한식 그래가 요날 찬음식을 먹는데요. 그 중국에 이제 문왕에 계자추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 나오라고 산에 불 질러 버렸는데 하도 나오라 안 나오니까 불을 질러 버렸는데 불에 타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타 죽은 사람한테 뜻있는 음식을 주면 안 된다 그래가 찬 음식을 줬는데 실질적인 뜻은 이때쯤 어떻게 하냐고 해마다 4월 5일 되면 나라에서 불씨를 내려줘요. 불씨를 내려주니까 불씨를 바꾸기 때문에 이때는 밥을 못 하잖아요. 음식을 못 하기 때문에 찬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사진은요. 요 사진은 우리나라 마지막 그 조선의 임금인 순종 임금이 충경하는 모습이에요. 요 사진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쑥국이고요, 그죠? 경상도식 쑥국입니다. 이 경기도식이 아니고 요게 화전이고요. 여기 나무점 보는 고목에 했었고, 청명 때는 산소에 가가 많이 합니다. 4월 4일은 우리 스님 좋아하시는 날 초파일 있고, 요 때는 4월 달에 바람이 많이 불면은 보리가 풍년든다고 이게 바람점을 쳐요. 이게 사람들이 4월 달에 와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면은 보리 풍년 옛날에 보리 벼가 잘 돼야 배불리 먹고 이때가 사실 춘궁기라서 옛날에 그 촌말로 날새이 꽃필 때 이때 참 못 먹고 살 때입니다. 4월 첫 파일이 되게 세식 풍속에 들어가요. 예, 연등을 하고 하니까 우리 이제 명절로 계속 이제 이어서 왔으니까 예.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계속 그걸 명절로 지켜왔으니까 단오
단오도명 5월 5일 호수 명절인데 청포의 머리 감기 숲듣기 근해 요거 문제는 잘 아실 거고요. 그죠? 요렇게. 그 약숙은 요때까지 뜯는 약숙이 약된다 하고 더 이상 하면 사실은 너무 독해서 못 써요. 이상이 되면 6월 15일 이거 보름 명절이잖아요. 보름 명절인데 동류 두 목욕이라 해가지고 본래 이거는 동쪽에 흐르는 냇물에 가가지고 머리 감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게 요 글씨 해가 유두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왜 이게 유두를 하나 하면은 이때부터 이제 더위가 시작돼요. 복중에 있는 날이거든요. 더위가 시작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더위 관리를 잘 하라고 머리 감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하러 노는 거예요. 다음 요때는 이제 밀떡 해먹기 하는데 우리 영천지방에 보니까 밀떡은 밀떡한데 사실은 이게 보니까 정편이에요. 정편. 옛날 술떡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먹었더라고요. 딴 데는 밀떡 끓여 가지고 만들어 먹었는데 영천지방에서는 이 정편을 먹었더라고요. 예, 정편 갑니다. 그게 이제 그 세식이 그 해놨는데 조사해놨는데 보니까 정편을 먹었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이 삼복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울 때인데 이게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 그 우리와 저 12지 해가지고 그거 60갑자 할 때 그 그러니까 10일마다 한 번씩 그 경일은 다뤄오잖아요. 그 세 번째 경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뒤에라는 얘기죠. 그러고 네 번째 경일이 중복이고 근데 입추가 말복이 입추 뒤에 첫 경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버리면은 날짜가 넘어가가 20일 만에 돌아와요. 20일 만에 돌아올 때는 요때는 월복한다 그럽니다. 우리 월복한다. 원래는 월복에서 이 더운 기간이 길구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요 풍습은 지금 현재 복다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삼계탕을 먹는다 이런 풍습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요 삼복은. 7월은 요도면 홀수명절 7월 7석 해가지고 요때는 그 우물가나 장독대에 가가지고 그 칠성신한테 이제 수명이 칠성신은 우리 수명을 간장하니까 자식들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좀 빕니다. 그리고 백중은 7월 15일은 이 보름 명절인데요. 요때가 어떤 시기고 하면은 초원에 옛날에 그 벼 심고 난 뒤에 김매기를 하는데 새별 김매기 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 길매기가 끝나는 시기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머슴들한테 하루 쉬 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이제 지옥문이 열린 날 해가 조상들이 극락왕생을 옛날에부터 해가 요 백중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벌초를 끝내야 됩니다. 사실 8월 달에까지 요새는 뭐 8월 달이 시기를 안 가린데 옛날에는 8월 달이 상달이니까 7월 달까지 벌초를 끝내야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 벌초는 금운까지는 끝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든 음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상들이 음력을 쟀으니까 지금 양력으로 하면 이게 시기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예, 요래서 칠석기도 했고요. 딴 데는 이 백중놀이가 굉장히 한데 영천은 백중놀이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백중기도 했고 벌초였고요.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이죠, 그죠? 추석. 추석에 하는데 송편을 빚는데 영천 지방에는 송편이 좀 딴 데보다 딴 데는 이제 반달형 이걸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주먹을 요렇게 눌리가 만드대요. 그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9월 9일 이게 홀수 명절인데요. 요때는 제사 날짜 모르는 사람들, 요 사람들 차례 제사를 지내거나 안 그러면은 본래 추석은 핵곡식 가지고 지내야 되는데 핵곡식이 없는 해가 있어요. 좀 빨라버려 추석이 빨려버리면은 그걸 해가지고 이날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때쯤 되면은 국화전을 만들 수 있는 국화가 꼽힙니다. 10월은 우리 보통 묘사 지내고 하는데 모든 옛날에 고사는 요때 많이 지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수를 끝내고 난 뒤에 요때 벼가 새로 났으니까 모든 고사는 요때 많이 지냈습니다.
동지는 이 팥죽수 먹는 건 다 아시는데 요게 요 말이 무슨 10일 안에 드는 애동지 그러면은 여기 먹으면은 음력으로 따져서 동지달 10일 안쪽에 동지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애동지 그래 애한테 안 좋다고 아니 이거 팥죽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중순에 들만한 중동지 그 말경에 들었으면 노동지라 그러죠, 그죠? 동지가. 옛날 섣달 구문날 되면은 묵은 세배 세배를 지냈어요. 1년 동안 잘 지내셨느냐고 지내고 그리고 불을 밝히 옛날에는 밤에 불 안 껐습니다. 구문날에나 불을 켜놓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밤새기 그래가지고 옛날에 밤을 새우는데요. 애들한테 잠 못 자게 하면 그 됩니까? 그 잔다고 잠하다 옛날에 밀가루 가져와가 이거 문섭에 칠해놓고 보고 나중에 눈썹 셌다고 놀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연중에 그 윤달은 공달에 귀신이 없는 달 그러니까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산소 일이라든가 집 짓는 일이라든가 뭐 수의 마련하고 이런 거를 좀 손타는 이런 일은 이때 다 했는 거예요. 근데 윤달 중에 윤 4월은 안 좋다고 안 했어요. 윤 4월은. 그러니까 요새는 보니까 이게 새로 생긴 풍수 그때 옛날부터는 없었는 건데 소뚜레를 자꾸 이래 갖다 걸던데 이게 이제 모든 일이 좋아라고 하는데 이게 속끝이 잘 버리라고 꾸준하게 그런 뜻이라 그럽니다. 자, 민간 신앙은 일반 백성들이 옛날부터 믿었던 그 토속 신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 동네 앞에 장승도 있고 선앙당도 있고 이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옛날에 이제 토속 신앙의 한 모습인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없을 것 같죠. 미신이라가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한테 은연중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뭐 옷에 고사 많이 지내잖아요. 우리 뭐 무슨 일을 하면 고사 개업해도 고사 지내고 하는 이게 다 이 풍습에서 나온 거예요. 그 보통 10월 그 집집마다 좀 다르던데요. 10월 상달을 그러니까 요 날에 집안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해가지고 핵곡으로 만든 술하고 떡으로 이제 집안에 이제 제사 지냅니다. 지내는데 요 형식이 이제 지내는데 비손이 뭐고 하면은 엄마들 요렇게 비는 요걸 비손이라 그래요. 손으로 비비가 비는 걸 요거 비손이라 그러고 안 그러면은 전문 사제 해가지고 요 굿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옛날 굿하는 사람들 통해가 하는 거 두 가지인데요. 요게 이제 대상이 이제 집안에 있는 가신입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곳곳에 신이 있어요. 부엌에도 신이 있고 대청에도 신이 있고 안방에도 신이 있고 측간에도 신이 있고 또 장독대에 있는 그 마당에는 지신이 있고요. 다 그 곳곳에 있는 그 가신한테 이거 하는 겁니다. 요 시즌 단지하고 다음에 오는 성주 단지하고 사람들 많이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모습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거는 조상을 모시는 거예요. 조상을 모시니까 보통 보면 종갓집에서 요걸 모시는데 요거는 안방에 모십니다. 요 시준 단지는 요 조상신이니까. 근데 요 신 안에 요 단지 안에 였는 거는 찐살이었습니다. 찐살. 그 왜냐하면 찐살이 우리 옛날에 뭐 도구 친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이래 치면은 햇볕 나오는 그걸 찐살로 만들었잖아요. 제일 모여 드리는 게 조상신이니까. 근데 요거는 1년 뒤에 묵은 살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조상한테 바쳤는 거니까 딴 사람 안 줍니다. 자기 가족끼리만 먹습니다. 요 밥은 딴 데 절대 안 줍니다. 요 살은. 여기 이제 성주하는 여기 이제 보통 우리 신주 단지 모신다 하는 그겁니다. 그건데 요거는 아까하고 좀 달라가 요건 대청에 모십니다. 대청에 모시는데 이거는 정해진 신이 아니고 대주 그러니까 그 집에 제일 바깥 어른 있잖아요. 바깥 어른이 새로 생기기나 하면은 거기다도 성주가 새로 생겨요. 옛날에 그러면 한 분이 계시다 돌아가시면은 그 성주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나가시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새로 지어가 우리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면 또 성주가 또 한 분 또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사 갈 때는 옛날에는 보면 이게 성주가 이사 갈 때 같이 못 모시고 가니까 갈 때 이 성주를
들고 가가 저 산 있는 나무에 가 걸어놓고 간다고요. 안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밖에하고 다른 게 성주 모시는 법이 그 한지에다가 수수깡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방법이나 안 그러면 단지 성주 단지가 단지 요렇게 해 하는데 요게 전부 다 대청 마루에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 되면 성주 고사를 한 번씩 지내고요. 이 조항은 이게 부엌의 신인데요. 부뚜막 신인데 요게 특별히 우리 모시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은 옛날에 보면 부뚜막에 이래 보면 조항 종발 그래가지고 조만한 종발이 있잖아요. 종발이 갖다 놓고 물 뜨다가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물 새로 떠가지고 비손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석 달 구문대만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 집에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하니까 요 잘해갖고 여기 이제 갔다 올 때 잘 돌아오라고 큰 솥 있잖아요, 그죠? 큰 솥 주위에다가 불을 밝혀놓아요. 이게 이제 갔다가 잘 오라고. 요렇게 여기 조항징발입니다. 요 중간에 요렇게 합니다. 여기에 조항은 사실은 절 같은 데 가보면 조항이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모시놨는 게 그 불화 같은 것도 갖다 걸어놓고 불도 많이 밝히고 하더라고요. 그래 금음날 올라갔다 오니까 요렇게 불을 밝힙니다. 그래 아침마다 이제 물 떠다 놓고 요렇게 비시죠. 어머님들이. 이 터줏가리 여기에 보통 우리가 터줏대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터줏대감 그 터에 자기가 주인인 거 터줏대감. 여기 이제 지신인데요. 보통 영천 지방에는 보니까 이 장독대 옆에 요렇게 모셔놨죠. 요 안에는 집으로 해놨는데 요 안에 이제 조만한 이래 항아리 요래 들었는데 항아리 안에다가 이제 핵곡식 엮고 요 가려줄 때는 또 고사 지내고 가리고 요 안에 묵은 살은 요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고사 지내면서 핵곡식을 가려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등할매, 영등은 바람의 신인데 이 할매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딸을 데리고 내려오면은 심술이 좀 적어가지고 바람이 좀 적게 부는데 며느리를 들고 오면 심술이 많이 나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거든요. 그렇기에 그 옛날에는 그걸 빌었다고요. 제발 딸 데리고 내려오라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 영천지방에는 거기 2월 초하룻 날 내려와가지고 2월 20날 올라간다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이 할매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고사 지낼 때 그렇게 들어가지고 음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릇째 내놔야 됩니다. 그릇째 내놔야 되지. 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릇째 완전히 솥째 내놓고 밥도 솥으로 그대로 내놓고 해야 되지. 따로따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고 이제 빌 때도 한 솥일에 밥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숟가락을 꼽는데요. 식구 수대로 꼽는 겁니다. 꽂아서 합니다. 용왕먹이 그래가 보통 이거는 옛날에는 처음에 시작이기는 우물. 그 용왕이니까 물에 관계되는 게 우물에 가가 비는 건데 이게 이제 세월이 자꾸 지내다 보니 자꾸 급한 일이 자꾸 생기거든요. 생기니까 이거 뭐 물이 있는 데는 가서 다 용왕먹이를 하는 겁니다. 본래는 이거는 우물에서 있었는데 요 이제 제수로서는 보통 요거는 백설기를 많이 씁니다. 요 용왕먹이기 할 때는. 동지 팥죽 옛날에는 이거 해가지고 솔가지로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온데 뿌렸죠, 그죠? 이게 뿌리는 이유가 귀신은 붉은색을 싫어합니다. 붉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온데 뿌려놓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새알려가 자기 나이대로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새알을 여가 했었죠. 요게 이제 팥죽 고사 때는 성주하고 조왕한테 한 그릇씩 갖다 바칩니다. 요렇게 솔가지로 해가지고 요렇게 온데 뿌리고 팥죽 고사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주하고 조왕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우리 전통 신앙 중에 가장 많이 남았는 게 이겁니다. 고사.
뭐 요새는 이거 우리 뭐 해가 미신해가 안 믿을 것 같지만 자동차 사도 고사 지내고 뭐 개업식 해도 고사 지내고 뭐 새로 심지어 관공서에 있잖아요. 1월 1일 날 1월 3일 날 업무 시작할 때도 고사 지냅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 돼지머리 놓고 돈 꼽아가지고 그거 회식하기도 하고 그러죠. 아직까지 이 풍습은 남아 있습니다. 구병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갔는 게 아니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 많이 했습니다. 이 구슬 구판을 벌이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옛날에 그거 저 구판 벌이가지고 많이 나은 거 플라베오 신호효과인지 몰라도 많이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람 마음의 가짐이지 싶은데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한테 병이 오는 게 이제 죽은 귀신의 장난이나 해코지 때문에 우리한테 온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달래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상도 말로 하면 여기 영천 말로 하면 객구 물린다. 객구 물린다. 객기가 이게 떠돌아다니는 귀신인데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건데 이게 나무 잔치나 이래 뭐 상가집에 가 음식 먹고 탈라마 어머님들이 그 합니다. 하는데 이 바가지에다가 물 해가지고 그 밥을 맙니다. 말고 이 머리카락 밑에 잘라가 엮고 칼로 휘휘져서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귀신한테 협박하는 겁니다. 네 어디 귀신이고 안 나가면 이 칼로 콱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해가 주물내하고 난 뒤에 저 삽작거리 나가가지고 칼을 탁 던집니다. 던져가지고 칼날이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면은 이 귀신이 나가는 거고 이게 또 던지는데 안으로 있으면은 아직 덜 나갔다고 한 번 더 던집니다. 계속 될 때까지 던지는 거죠, 그죠? 이 돌할매를 이야기하려 하니까 이 본래 돌할매는 우리 용화사가 원조랍니다. 원래 용화사의 그 돌 돌리는 절로 유명해 그 부관에 있을 때 연락 아직까지 그 돌이 아니 스님한테 있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수호신으로 몇백 년 됐다 하니까 요새 와가 이렇게 이게 우리 스님이 선점하는데 실패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또 보면은 이게 텔레비에 하면 이 미디어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텔레비에 한번 나오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영천시에서 예산 투입해가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지금 앞에. 그리고 제가 가가지고 해보니까 처음에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다시 앞에 서가지고 자기 이름하고 생년월일 대고 내가 뭐를 원한다는 듣고 다시 들었을 때 무엇기나 안 들리면은 뭐 소원 들어준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돈이 버리키니까 우이된 녹하면 그 골짜기에는 돌 할배가 생겼습니다 지금. 돌 할배가 생겼다고요. 예. 예. 그 바로 옆에 그 골짜기에 돌 할배라고 하면 또 생겼어. 요게 이제 특이한 건데요. 여기 이제 그 산메리 가면은 요 매산고택이라고 아주 그 오래된 집이 있는데 여기 보면 벽에 요렇게 가로턱은 옛날에 요거 말 선닥하면 여기 요래 해가지고 잘 못 움직이게 돼요. 올라가 인파선이 지금 보면 인파선이 부은 건데 그죠? 예. 그걸 했는데 요렇게 서놨어요. 여기 뭐 하면은 그 한자 키 높이 딱 들고 가가지고 요래 그릇 딱 대고 요 동그라미 그리고 난 뒤에 안에다가 요렇게 부적을 쓰는 겁니다. 요 쓰는 게 이제 건불성생이 내 몸에 박을 심었으니 고수가 아버님이 빨리 와가 가래톱 끊어가지고 시들시들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은 요 사진 찍고 난 뒤에 지금 없습니다. 이게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게 문화재 보수한다 하면서 이거를 이 중요한 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개인가 3개인가 남아 있습니다. 요 사진 찍을 때는 있었습니다. 제가 요 사진 찍을 때는 그 며느리 예 그러니까 매산고택에 가면은 우리가 볼 때 좌측 편에는 안방 주인이고 오른쪽이 이제 며느리 방이거든요. 며느리 방 벽에 보면은 며느리가 옛날 아이를 키웠으니까 거기 문 앞에 있었습니다. 벽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요걸 이제 요 사진은 뭐 이제 지금 수민방 저 전시하는 데 가면은 우리 저
선생님들이 요걸 부적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찍게. 그걸 제가 요걸 사진을 했었는데 요게 요겁니다. 옛날에는요 각 고을마다 사직단, 염호단, 성황당 그러니까 세 개는 무조건 나라에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영천에서는 이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는데 요 사직단은 지금 현재 위치 추적하기를 어디쯤 하고 지금 총원탑이 있는 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화 이영상 선생님 문집에 거기서 보면은 사직단이 보인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호연정에서 보면은 뒷문을 열고 보면은 사직단이 보인다는 그걸 봤을 때는 사직단 지금 그 보면은 가로명도 지금 사직단 길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는 요 사진은 하도 없어가지고 그 노변동 사직단 거기 사진을 내가 빌려왔는데 요렇게 4개로 해가 요건 곡식 토지신하고 곡식의 신을 제사 지내는 건데요. 2월 8월 2번 지내는데 수령이 제사 지냈습니다. 지냈는데 이 사직단 근거는요. 우리나라 이강지라지 영양지 동북 여지 성남 영천군 읍지 여기 다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신령이 우리하고 고을이 달랐기 때문에 신령이도 또 여기 다 있었습니다. 여제단 요게 여제라 하는 건 요거는 무주고혼이나 전염병 패트린 귀신입니다. 귀신인데 요거 귀신 요거 달래야 되는데 해마다 청명하고 가을에 겨울에 이제 7월 15일 백중 때나 10월 초하루에 무주고원에 제사 지냅니다. 옛날에는 제사 지낼 사람 없는 후손 없어서 제사 못 지내는 사람 나라에서 제사 지내줬거든요. 이때 같이 지내주는 건데 지내주는데 역병이 도는 해는 수시로 전염병이 도는 때는 수시로 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도 이렇게 근거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요게 이제 인제에 가면은 강원도 여제단 그래가지고 각 조선시대 때는 각 도마다 도 제일 중간 지점에 요 여제단을 만들어가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고을마다 또 만들어가 제사 지내고요. 다음에 선앙당이죠, 그죠? 선앙당은 지금도 이 흔적은 많이 남아가 있습니다. 갖고 오셔 보면 돌리를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본래는 뜻은 뭐 여러 학자마다 좀 학설이 좀 다른데요. 요게 보통 보면은 이 옛날 석전 돌 싸움 할 때 적이 쳐들어올 때 돌 싸움 하려고 돌을 쌓아놓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게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 몸한테는 선앙시키는 해가지고 신앙으로 지금 지내고 있고요. 요것도 보면은 요렇게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각 읍지에 남아 있는데요. 요 우리나라 지금 영천 지방에 남아 있는 고지도에 보면 이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거조사 가다 보면은 신언리에 보면은 요렇게 선앙당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요 남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인데요. 요게 자료로 지금 지정돼가 있는데 요게 왜 가면 한지도 오래됐고 언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기는 아직까지 지금 또 지내고 있고 요거는 이제 보름 되면은 동네에서 돈을 각출해 가지고 아직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경상도 읍지, 영남 읍지, 그 영창군 읍지, 영천군 전도 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제단하고 가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상도 읍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직단 되고 여묘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그리고 선앙당은 요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요게 기록에 보면 어디 있노 하면은 작산에 있었다고 그 기록이 있는 것더라고요. 요게. 요렇게 기록이 있고요. 다시 요 영천군 전도에 보면은 사직단 여기 그러면 총원탑 같으면 여기 여묘단 요거 같으면은 지금 보통 요 추정하기에는 이거 오미동 정도에 있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위치는 지금 몰라요. 이게 오래돼 버리고. 근데 요 지도에서는 선앙당은 없습니다.
동제 옛날에 동네 제사 지냈잖아요, 그죠? 마을에 풍요화 그 하기 위해서 지냈겠는데 여기 보통 1월 14일 날 지내는데 요게 처음에는 이거 마을에서 굿 형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니까 유교 제사식으로 변해가 지금 제사입니다. 지금 제사식으로 지내는데 이거는 또 특이하게 그릇에 담는 게 아니고 모든 음식이 요 통음식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잘라내도 삶아가지고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통으로 올리고 그 과일도 안 깎고 떡도 시루째 올리고 동제는 그렇게 되는데 대표적인 동제가 문해동 요 밑에 내려가시면 해나무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해나무 이 해나무가 영험하다고 해가지고 이거 도로 낼 때 나무 잘랐다 그 사람 죽었다 그러고 그 옆에 모욕탕에 하는 사람이 영업 방해된다고 옛날에 제초제 한 뿌리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 사람 또 2년 안에 부도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또 정월 14일 14실 때 있는데 14일입니다. 제가 오타인데 아직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동에서 지내는 것더라고요. 예, 요까지 하고 한 10분간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놀이를 보면요, 그 신체 활동이 많고 자연물을 이용해가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놀이기구 지금 현재 사과하는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자기가 노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썼습니다. 설매, 팽이, 연 전부 다 자기가 손수 만들어 했지 아무도 파는 건 없습니다. 예, 이게 석전인데요, 돌사암인데 이게 어디에 있었나 하면 도남동하고 도동 사이에 거기에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 몇 년 전까지 있었답니다. 이게 마을끼리 이제 처음에는 애들끼리 싸우는데 이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어른들까지 막 싸우고 돌로 해가 진짜 많이 다쳤대요. 이게 근데 기록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돌싸움이 진짜 유명했대.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왜 침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금하지는 못했대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돌팔매가 막아야 되니까. 예, 윷놀이는 잘 아실 거고 연날리기,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요거는요 고구려 백화 각제총이라는 그 백화에 보면은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이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씨름하고 일본 씨름하고 대하면 우리 씨름이 훨씬 재밌죠, 그죠? 일본은 밀어내기 해가지고 재미없습니다. 스모. 예, 요거 농악. 옛날에 농악 할 때는 옛날에 그 두레 같은 거 하면은 농악 해가지고 고단함도 있고 많이 했었죠. 제 어릴 때만 해도 조만한 동네마다 이거 풍물단이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있는 동네가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우리 영천에서 유명한 명주농악인데요. 명주농악을 여기 본래는 당굿에서 출발했다 그럽니다. 출발했다가 지금은 여기 남부지방의 전형계 놀이부 지금 유형문화재로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금 지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사진은 얼마 전에 9월 30일인가 했는 그 영상일 겁니다. 낙동강 본가 거기서 했었는데 시간이 많으면 좀 많이 틀어드리겠다만은 요 제기차기 요거 옛날에 많이 했었죠, 그죠? 다음 줄당기기. 요 줄당기기는 옛날에는 이기면은 풍년 든다 그래 가지고 전 동민이 합심해가 하는 건데 우리 영천에는 고3 그래 가지고요. 이 줄당기기보다 비녀목을 뺏고 당기는 그걸 더 즐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3인데요. 이 고3은 곤나묵 해가지고 이 암줄 수줄을 묶는 겁니다. 요게 고3이 곤나무거든요. 요게 곤나무인데 딴 데 가면은 요걸 비녀하기도 비녀나무라 그러기도 하고 요렇게 해가 영천지방에는 이 줄당기기보다도 이게 더 성행해서요. 이게
요걸 뺏어가 서로 누가 오래 순기가 이기느냐 요 승부를 내는데 요 고사함은요 전국적으로 영천 요 인근지방밖에 없어요. 딴 데는 이거 없습니다. 요 이제 영상을 제가 구한다고 구했는데 영상이 너무 흐리더라고요. 그래도 좀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영상이 시작되는 거는 줄 당기고 난 뒤에 요 고사함 요 곤나무 요 사함 시작되는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곤나무 이걸 빼고 당기는 겁니다. 요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보름 정도 했답니다. 이게 보통 저 보름에 이거 줄당기 곤나무 싸움을 하는데 대보름 때 하는데 이거 보통 2월 초순까지 갔다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이거 나무 안 뺏기려고 남 저 애 낳는 집에 가가지고 애 있는 방에다가 숨가놓고 그래서 이겼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요 장기고요, 그죠? 장기는 옛날에 곤우 그래가지고 이거는 애들이 어디든지 가가지고 퍼질고 앉으면 이거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서 발전한 게 바둑이에요. 여기서 옛날에 참곤우 같은 거 이런 거는 요거가 세개 요래 하면 여기 있는 건 상대방 거를 한 개 띄죠, 그죠? 띄가지고 나중에 보면 여기 몸지금 막아버리면 이기는 겁니다. 호막곤우나 요런 거 보면은. 예, 여기서는 경상도 꼰 뜬다 그래요. 꼰 뜬다고. 예. 예, 옛날 설입니다. 설이 이거는 일종의 도둑질인데 허가된 도둑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곡식이라는 게 배고프던 시절에 어린애들이 추억으로 그니까 설일도 있습니다. 저녁에 이거 먹고 하면은 뭐 특히 저 이 수박밭이라든가 이런 거 했었는데요. 이게 늦게 하다 보면 닭설이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이게 너무 커져 버려 가지고 나무 돼지 설이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설이하고 사리하고는 다릅니다. 사리는 사르다 불사르다에서 나오는 게 사리고 설이는 이게 훔치는 거 이게 설이고 사리는 옛날에 그 밀 같은 거 풋밀 같은 거 이런 거를 해가지고 불에 살라가지고 비벼서 먹었죠. 입 새카매가 콩사리면 해 먹고 그죠. 이 각시노름 옛날에 저 여자분들이 요렇게 긴 풀을 뜯어다가 요래 젓가락 같은데 요래 해가지고 요 머리 만들어가 머리 닦고 해서 놀았습니다. 인형 만드는 거죠. 공기놀이 이거는 짜고 한다 그러죠. 영천 말로. 네. 구슬치기. 옛날에 이게 그림자 놀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불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 그림자 놀이가 안 됩니다. 옛날에 이거 이 딱지치기, 땅 따먹기 이것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땅에 금 꺼놓고 그죠. 요래 돌 요래 채가 3번 만에 들어오면 자기 땅 되고 그죠. 비석치기 이거 온갖 해가 옆에 바로 발등에 올리가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게 옛날에 처음에는 이게 유래가 상놈들이 그 양반들이 지금 못마땅하니까 비석 두들겨 패던데 거기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사방치기 이것도 지금 요게 요 놀이가 지금 현재 보면은 저런 데 가면 수련원 같은 데 가면 요 놀이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요게 만들기 쉽고 하니까. 소꿉장난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이거 뭐 여기 말로 빵깨이 산다 했잖아요, 그죠? 이거 사는데 이거 옛날에는 토기 조각이라든가 뭐 옹기 조각 이런 거 놀았는데 그래서 밥하고 뭐 엄마 아빠 놀이했는데 요새는 뭐 학교 놀이하고 애들이 플라스틱 그거 사가지고 그 병원 놀이하고 하더라고. 이게 시대마다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실뜨기 이거 많이 했죠, 그죠? 날틀이니 뭐 가마타기 이거 해가지고 옛날에 운동회 하면 기마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다치기도 많이 하고 기마전 해가지고 까막잡기 이게 옛날에 이거 수건으로 술래를 눈 감게 가지고
한데 술래가 딱 잡으면은 누군지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술래를 면하죠, 그죠? 닭싸움. 말타기 이거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부모들 보면 이거 다친다고 난리 날 겁니다 이거. 손바꼭질. 자치기 이거는 그 나무를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딱 때려가지고 탁 치는 겁니다. 쳐가지고 한데 상대방의 수비가 잡아버리면은 공격자가 지고 안 그러면 이걸 몇 자 해가지고 이거 큰 자로 잽니다. 요걸로 자를 재가 몇 자 해가지고 나중에 많이 멀리 치는 사람 이기죠. 팽이치기 요 팽이치기하고 연날리하고 설매타기가 겨울철에 3대 놀입니다.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했죠. 까지잡기, 고기잡기 했는데 옛날에는 이 반두가 옛날에 사실 반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리로 만드는 소쿠리로 그 고기를 많이 잡는데 근데 이 사리 소쿠리 가져가가지고 부숴 먹어가지고 막 혼나기도 하고 어른들한테. 예, 깃대 세우기 옛날에 요거 짝대기 하나 세워놓고 요거 파먹기 하죠. 파먹기 해가지고 쓰러지면 지잖아요, 그죠? 눈사람 만들기, 눈싸움이에요. 이 두꺼봐 뭐 헌집 쪽에 새집 다옥 해가지고 서로 하잖아요, 그죠? 예. 다음 물수제비, 여러 얇은 돌 열에 탁 던져가지고 튕기는 거죠. 예. 물싸움은 이건 지금 하는 거고 설매타기. 이거 토끼몰이 지금 옛날에 눈 오는 날 비산에 가가 많이 했었습니다. 짐 뺏기. 이게 꼬다각시 놀이라 하는 게 이게 좀 무속적인 놀인데요. 이게 실질적인 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이게 신이 진짜 내린대요. 신이 내려서 부모들이 이거 신내리가 이상하게 해버리니까 이 놀이를 못하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춘향이 놀이니 무슨 놀이니 뭐 하면 이 노래가 많더라고요. 그 요새는 뭐 일본에 뭐 분사만가 뭐 그 놀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유형이 같은 건데 주문이 조금 달라요. 꼬대각시가 이게 아주 불쌍한 게 살다가 죽은 여자분의 혼이에요. 그 혼을 부르는 주문이 영천선은 이렇게 흥해장군 흥해공원 이걸 내려서 요걸 주문을 내리면 이 사람이 신 내리가지고 내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시집 언제 가노 몇 명 놓노 이거 묻는데요. 그건 물으면 대답을 한대요. 그리고 끝날 때는 이 얼굴에 찬물을 뿌리기나 왼쪽으로 넘어뜨려 버리면은 이게 혼이 빠져나오는데 이거 잘못해버리면은 평생 그 신내리가 큰일 난다더라고요. 이게 그 이야기 증언하신 분 중에 한 분은 신이 내려가지고 애먹었다더라고 이거 나가는데. 그 영천의 향토 음식은 계절에 따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향토 음식이 된 거는 고디국, 시금장, 콩깃김치, 뭐 콩깃물김치 이런 종류가 있고요. 다음 이제 특산물로서 향토 음식이 된 게 그 돈베기. 근데 돈베기 이거는요. 제가 그 불로동 고분군에 가가지고 출토물을 보니까 뭐가 있노 하면은 저기 있더라고요. 상어 뼈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랫게 총장님 오셔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그 압독국 암양 거기서 나왔었다 그러는데 이게 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는 유래가. 그리고 옛날에 청모새 말하고요. 도동국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없어져 버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도시화 과정에서 이제 좀 유명적 인기 있는 음식점 메뉴가 이제 삼성꾼만두, 소머리 국밥, 영화 육회, 식당 육회 이런 게 이제 특산물이 됐는데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근데 돈베기 이게 돈베기가 경상도 일대 제사 음식을 쓰는데 이것도 뭐 경상도 해도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닌 것 같더라고. 여기 영천, 영천, 군위, 의성 이쪽 쪽으로 많이 성한 거고 구미까지 열성한 거 같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늦어버려 가지고 이 상포 등록을 안동 사람이 해버려 가지고 이 나중에 이거
최일강 씨라고 그분이 돈베기 하시는 분들 그분이 가가 사가 왔습니다. 영천 돈베기 하는 상표를. 그러니까 요새는 이 정보가 돈이기 때문에 예. 이 고대국 이게 사실은 이거 표준말로 하면 다슬기국인데 이 이제 영천의 특징은 이 뜰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게 딴 데보다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다음 시금장. 시금장이 옛날에 그 보리등교 그러니까 이 경상도 말하면 단가리로 만들었죠. 단가리로 해가 깨주메이 만들어 가지고 그저 여름에 모기불에 그 굽어 가지고 그저 달아놨다가 이거 만들어. 근데 이게 진짜 소화제는 소화제예요. 옛날부터 보면.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은 이게 음식이 그 성질이 두 가지 있대요. 오래 고와야 되니까 느림의 음식이고, 그리고 먹을 때는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느림과 빠름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 그러더라고요. 도동국수인데요. 도동국수 이거 만드는 법은요. 그 한방을 아예 창호지로 한방을 이래 벽부터 천장까지 다 칠합니다. 칠하고 난 뒤에 맷돌로 갖는 밀을 갈아놓고 난 뒤에 돗자리로 막 붙입니다. 붙이면 그게 날아가가 벽에 붙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재분 기술이 지금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고운 가루 얻는 방법은 그 방법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밀기구하고는 방바닥에 있는 거 싹 끌어내보고 천장에 붙었는 걸 끌어내가지고 국수 만드는데 국수 만드는 방법은 보니까 결국은 계란 넣고 뭐 이런 게 안동 건진국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여기에 얼마나 유명했나 하면 경상도 관찰사라든가 여기 수령이 오면은 이 집에는 꼭 가가 이거 먹어봤대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한 80년대까지는 여기에 전해졌었는데 요새는 지금 사라졌답니다. 완전히. 이 청목말 말 그거 먹는 건데 요것도 지금 현재 시장에 아직까지 팔기는 팔아요. 파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디스토마 이게 좀 하니까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맛은 있습니다. 이거 맛은 있는데 특히 이 무하고 미울 채 썰어 가지고 요 무쳐놨을 때 맛있고 그리고 그냥 생거는 뭐 요새는 삼겹살하고 먹어도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이 골금짠지는 이제 이 경상도 말로 곤짠지인데 요게 좀 이제 무말랭이 김치인데 좀 다른 게 딴 데하고 좀 다른 게 고추잎도 들어가고 다음 그 배추 속대 해가지고 말랐는 것도 있고 위에 잘하면 깻잎이나 쪽파도 였는 요게 좀 다릅니다. 딴 데는 무말랭이만 묻히는데 여기는 김치를 담그면서 고추잎이라든가 이거 배추 속대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쪽파 요런 걸 엮는 게 조금 다릅니다. 딴 데하고. 요래서 옛날에 김장김치가 끝날 묻어놨다가 김장김치를 끝날 시기에 봄철에 먹죠. 그죠? 먹을 때 반찬이 없을 때. 설 음식은 이제 보통 여기 하는 게 뭐 떡국 이야기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데 우리 여기서는 고명을 소고기 다진 거 하고 계란 흰자하고 노른자 분리해가지고 굽었는 거 하고 그걸 쓰는 거고 여기는 강정이라 안 그러고 역콩이라 그랬죠. 그죠? 영천지방에서는. 대부분 음식은 찰밥하고 묵나물. 네, 추석 음식 중에 송편이 영천 송편이 요렇더라고요. 이 딴 지방에 가면 이 반달형으로 만드는데 영천은 여기 좀 특이하더라. 동지 음식 팥죽이고요. 요 일생의례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인데 이제 애 놓기 전에는 애 못 놓으면 이제 불공이나 무당 찾아가 구대가지고 이제 기자 아들 얻기를 빕니다. 빌어가지고. 근데 영천지방에는 산 전에 특히 금기상이 딴 데는 금기상이 많던데 특히 그렇게 많이 없고 오리고기는 먹기 마락하는 그 금기는 있더라고. 이거 손이 붙어가 나온다고. 예, 요 이제 출산을 하는데 산실은 보통 산모가 거주하던 방에 했었고 산파는 시어머니나 동서들이 했고요. 그리고 태의 처리는 아들은 낫이나 칼을 해가 잘랐고 딸은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에 이제 왕겨불에 태아가 없었고요.
해산 국밥은 하루에 미역국을 6번 먹었대요. 요게 이제 저번 풀집 그 할 때 내가 이야기 드렸는데 30집 거리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집에서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 집에서 살다가 가는 그건데 요 이제 출산할 때 방바닥에 옛날에는 왜 이걸 집을 깔았나 하면은 옛날에는 자리를 깔았습니다. 50m 한 방바닥을 해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자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 피를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걷어내고 집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 중에 집 중에 피 안 묻었는 거 골라내가지고 30집을 한 줌 해가 30집을 해가 가지고 있다가 요거는 이제 세일에 21일 뒤에 태우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태어나면은 이제 요렇게 34항을 차리는데 영천 지방에는 요렇게 미역 생미역하고 물하고 살하고 그대로 올리는 집도 있고 요렇게 이제 밥하고 요 미역국하고 물 한 그릇하고 따로 요렇게 차려주는 집도 있고 그런데 보통 옛날에는 여기 밑에 요게 30집이 깔리는 거 봤어요. 요게 원형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애 놓으면은 금줄을 치는데 이 집에는 아들 낳죠, 그죠? 딸 놓으면은 여기 고추 대신에 솔가지를 꼽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100일째 된 날을 기념한다 하는데 이 100일째가 사실은요 이게 100일째가 임신 기간하고 100일 더 해버리면은 진짜 지가 생기는 날이에요 이게. 야가 사람이 100일을 물론 100일을 하면은 옛날에 100일을 요거 해야 거의 사람이 살아났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산 따지면 임신 기간하고 거기 100일 해보면 거의 1년 딱 됩니다. 자기 생일입니다. 본래 생일입니다. 요게 생일 날짜입니다. 요 달은 이제 흰밥 미역국 주는데 요 백설기를 하고 수수팥을 올리는데 백설기는 숫자 100이니까 요 의미 같다고 해가요. 올해 백살까지 장수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흰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라는 뜻이고 수수팥떡은 아까 동지팥죽 몇처럼 붉은색이 귀신이나 병마가 싫어하니까 그 물리치는 주술적인 부정 막는 의미로 수수팥떡인데 수수팥떡은 요건 돌 때까지 올립니다. 요거는 요렇게 올리죠. 돌 때는 이제 요렇게 돌잡이 하죠, 그죠? 돌잡이 하는데 요 음식 올리는 게 아까면 똑같이 국수는 이 국수는 생일 때 국수 먹는 이유가 오래 살아 장수하라는 뜻이고요. 요도 백설기가 아까 그 뜻입니다. 요까지. 이제 관례.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고유한 그걸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관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 관례가 사라지게 된 게 그 구한말에 단발령 때 머리 깎아버리니까 상투 올리고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퇴식됐는데 사실은 이게 성인식이에요. 이게 지금 또 저 생각에는 요걸 되살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함으로 해서 내가 사회에 책임감을 심어준다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뭐 그 성인식을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이래서 계례 요게 이제 간혼상제 그래가 우리 그 4대 그 의례인데요. 그 중에 계례는 아까 남자가 계례 그 관례를 하는 거 관을 쓰니까 관례하는 거 여자분들은 이걸 비내를 꼽는 의식이니까 이 여자분들이 하는 성인 의식이에요. 여기 보통 남자는 약간 거리가 한 20세 가까이 되면 하지만 그 관례를 했지만 여자분들은 15세 정도 되면은 왜 15세 정도에 하나 하면 28이 16, 16세가 그때가 가장 여자분들은 그 한때라고 해가지고 그 주위에 하는 겁니다. 혼례 지금 혼례 하는데 여기 의혼은 혼인을 의논하는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납체는 이제 의논해가지고 납체는 신랑 쪽에서 신부를 내가 택한다는 그걸 서신을 보내는 거고요. 다음 사성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 남자 쪽에서 그걸 사주 보낸다 하면 사성 보낸다 하면 그 사주 보내죠, 그죠? 왜냐하면 날짜 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보내고 나면은 이 신부 측에서 연길 거래가 날바지 해가지고 그 신랑 측에 보냅니다. 그게 연길입니다. 보통 경상도 말로는 날바지 그래요.
그 납회는 태백을 보내는 뜻으로 신랑 측에서 이게 옛날에와 함잡이 할 때가 요때가 납회 혼소와 물목을 보내는 요게 옛날 함잡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주 단자 여기 생년 생월 생시 해가지고 여기 사주죠, 그죠? 그 다음 연기는 요거 이제 날바지가 몇월 며칠 날 혼례식 한다는 거고, 요 혼서지 이제 귀한 딸을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식으로 해가 요거하고 물목을 같이 보낸 게 해가지고 요거 물건을 보내는 신부 쪽에 비당 같은 걸 보내는 거를 요걸 납회한데 요때 함잡이를 했습니다. 혼례식은요. 초행은 이제 신랑이 이제 혼례식 하려고 보통 그 잔치를 신부 측에서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 그 풍습이 낮아가지고 예식장에 날 받는 건 여자 측의 권한이라고. 전안내 초행은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가는 거. 전안내는 신랑이 신부 부모에게 기러기를 있네 저기 그죠? 전안내 저걸 드린데 본래는 생기러기를 썼는데 기러기를 쓰는 이유가 저 기러기가 평생을 짝을 안 바꾼대요. 그리고 자손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100년 해로 하겠습니다. 신부 측한테 신랑이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거를 생거를 그냥 살았는 기록이 있었는데 이제 없으니까 이제 나무로 전환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교배에는 서로 맞절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맞절한다는 거. 학끝내는 이제 술잔 하나 같이 마시죠, 그죠? 똑같은 술잔에가 그 이제 부부간의 명세입니다. 본인 서약입니다. 그게 옷에 저 예식장에 하면 서약식 하듯이 그 술잔을 같이 마심으로 해서 그리고 첫날 밤이거든요. 옛날에 이거 첫날 밤 할 때 눈에 구멍 뚫어가지고 생 난리지 되고 그죠. 예. 그러고 옛날에 동상내 그래 장 같은 신랑 이거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는 게 왜 하냐면은 이게 이제 탄성이 우리 동네에 가져와가 처자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러니까 고유한 그 때문에 덫에 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장가를 어렵게 가야만 이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낮은 인도네시아의 무슨 부족은요. 어떻게 가냐면 신부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마당에 숯불 피워놓고 그 맨발로 지나가야 됩니다. 한번 지나가는 놈은 다시 이혼 안 합니다. 결혼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근데 옛날에는 결혼했다고 금방 시집에 간 거 아닙니다. 달무기, 해무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달을 건너서 뛰어가는 사람이고 해무기 그래가 한 해 건너가 가는 사람, 날바다가 그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부 데리러 오는 게 신랑이 다시 오는 게 제행입니다. 제행고 신행이 이제 여기 이제 신부가 이제 시댁으로 길을 나서는 건데 시부모를 처음 뵐 때는 형구고래인데 요새는 이제 요거를 태백 그래가지고 예식장에 하는데 사실 형구고래는 요 뜻이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보는 예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요새는 이제 많이 바뀌어. 그래서 이제 시집 가고 살다가 보면은 이제 근친 친정에 가가지고 부모 한번 보는 거 끌어서 혼인이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갑니다. 옛날에 여기서 가서 아들 딸 많이 낳으라고 지금 밤 던지고 하는 거 이거는 아직까지 풍습이 남아가 있더라고요. 수연내 60 옛날에 60에 지내가면은 해갑한다 그래가 그죠. 해갑년 많이인데 지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게 큰 잔치였습니다. 60을 넘는 사람이 드물었으니까. 지금은 이거 사실은 뭐 이것도 안 하고 칠순 때 그냥 집에 모여가지고 자식들하고 모여가 밥 한 끼 먹는 정도. 지금 그래 됐지. 옛날에는 70분 인생 70고래이 그래가지고 고이라고 하면서 아주 힘든다는 거라는데요. 어제 70도 그죠. 장수하시니까. 다음 간호사 중에 죽은 사람이 장사지인데 인간이 태어나서 마지막 알은 통과하는 의례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상당히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이별의 예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려니까 옛날에 임종 못 보는 놈이 아주 큰 불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 곁을 겹칠 거예요. 초원은 돌아가시면은 그 생전에 그 망자가 입었던 옷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고 영천에 사는 누구 복합니다. 복하는 돌아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승사자한테 붙들려 가는 혼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서 3번 불렀는데 이 사람이 깨어나지를 못하면 그때부터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장례 시작하는데 수시 사망하시면 시체가 이렇게 비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를 바로 씁니다. 이래 만쳐가지고. 다음 사자상. 이제 사자가 3명 오는데요. 이거 들로 이제 저승사자가 3명 오는데 이게 한테 잘 보이려고 집신하고 밥하고 동전도 주고 뇌물 다 바칩니다. 잘 모시고. 그러고 거기 보면은 풍습에 밥을 주는데 간장을 아주 짜게 줘요. 왜 짜게 주노 하면은 가면서 자꾸 물을 마셔가지고 천천히 가라고. 저승사자가 목이 타니까 물을 자주 마셔서 천천히 가라고 간장을 아주 짜게 줍니다. 보통 상주는 이제 맏아들이 하고요. 호상은 그 집안에서 이제 상내에서 잘하는 사람을 내셔가 전반적인 부고라든가 모든 상내의 절차에 이 사람이 주도하죠, 그죠? 참 부고는 옛날엔 부고를 받으면은 요새는 뭐 이건 이제 문자로 메시지로 가버린데 부고는 받으면은 방 안에 안 가지고 들어갑니다. 변소라든가 대문간에 끼워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그 변소 칸에 가보면은 부고가 수북하게 꼽혀가 있어요. 절대 방 안에는 안 가지고 들어갑니다. 수위는 옛날에 60이나 70 사이 이래 되면은 이걸 하는데 윤달이었습니다. 손 없는 달 한다고 항상 먼저 준비해 놨었죠. 그죠? 예. 요렇게 초원 지붕에 올라가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사자상, 요 집신 세 클레, 밥 세 그릇, 여기 돈도. 요거 이제 염습에서 발인까지 욕인데, 요 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가 모욕시키는 겁니다. 시신 모욕시키는 건데 옛날에는 딴 사람 손 안 빌렸습니다. 자손들이 직접 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다 하는데요. 다음 소렴은 이제 옷 입히고 수의 입히고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입을까 삽니다. 그죠? 사가지고 요 관 넣기 전까지 거기 소렴이고 관에 엮는 건 대렴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요새는 뭐 그렇게 안 하던 혼백 해가지고 신주 만들기 전에 그 헌금을 이래 접어가지고 혼백 만들고 우선 절 지내고 신주 있기 전에 절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상례 그 끝나가 나중에 신주 만들 때까지 요걸 모시죠, 그죠? 혼백을. 그러니까 요걸 혼백을 어디 싣고 가면 그 상례 제일 앞에 보면 요여라 그러니까 가마 조만한 가마에 이 혼백을 이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혼백은 묘소에 가가지고 장례 치르고도 모시고 오죠, 그죠? 성복, 이 성복은 이제 망자의 자손들이 이제 상복 입는 건데 이 상복 입기 전에는 두루마기 한쪽 팔을 꺼내가 성복 안 됐다는 걸 보죠. 옛날에 문상 갈라고 하면 성복을 해야 문상을 갔는데 요새는 대구 말고 가던데 옛날에는 그 집에 성복했더나 해보 물어보고 성복하면 그때부터 갔었습니다. 예, 조문 가는데 요새 이게 지금은 이게 뜻이 해가지고 뭐 문상 간다, 조문 간다 그냥 막 쓰는데 옛날에 조상하고 문상하고 다릅니다. 조상은 죽은 사람을 슬퍼해서 가는 게 조상이고요. 문상은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게 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조상을 가면은 그 가서 그 시체 앞에 가서 시신 앞에 가서 고구를 합니다. 그게 조상이고 문상은 그분하고 모르기 때문에 고인하고 모르기 때문에 고인은 가가 절도 안 하고 상주한테만 해가 위로만 하고 오는 게 문상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게 바뀌어서 이제 완전히 구별을 안 하는데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인은 이제 살던 집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죠? 장례지로 이제 출발하는 게 가는데 옛날에는 이게 이 상두꾼 소리 이게 참 슬펐습니다, 옛날에. 그죠? 치장은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무덤 파고 관 묻고 뭐 이게 하는 거고요. 그 산신제 이제
산신한테 이제 우리가 여기 산에다가 묘를 쓰니까 잘 봐달라고 산신제를 지내는 겁니다. 다음 이거는 하간 이제 장지에 가가지고 그 무덤에 이제 관을 였는데요. 그 관 엮고 난 뒤에 그 이래 시체에 흙을 덮기 전에 상주 불러가지고 그저 이 치토라 그러는데 이 해가지고 흙을 퍼가지고 주면은 세 번 나눠가지고 치토요 치토가 하면서 합니다. 그 이게 근데 그 순간이 진짜 상주로서는 슬픕니다. 그게 저도 뭐 2번이나 그랬지만은 진짜 슬프더라고요. 그게 그때부터 이제 영원히 못 본다는 거 이별의 순간이. 우제는 이제 망자를 장례 지내니까 이제 망자가 이제 저걸 못하고 방황할까 싶어가지고 지는데 보통 우리가 우제를 3번 지낸다 그러는데 요새는 간략하게 3우제 3번째 우제를 지내는 게 그게 3우제가 지금 남은 거지 거의 없습니다. 탄상은 뭐 상복 보고 일상은 돌아가는데 옛날에는 3년상을 치렀는데 요새는 뭐 당일 탈상 많이 하죠, 그죠?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서 변하다 보니까. 예, 제례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근본에 보답하는 옛날에는 이 효도라 그랬어요. 이게 부모를 옛날 조상을 안 읽는다는 데서. 근데 지금은 이게 변해가지고 뭐 요새는 이 제사도 뭐 한 집안에 우리 집 현충일 거래가 한국에 못 와가지고 한번만 지낸다고 그런 집도 있고 이게 또 옛날에는 그 12시 넘어서 지낸 이유가 왜냐하면은 내가 조상을 돌아가신 날 지내는데 내가 조상을 제사를 지내는데 남한테 험한 꼴 안 보고 남들보다 먼저 지낸다고 그게 12시 넘어서 그 날짜 딱 바뀌자마자 지내는 게 그 뜻인데 지금은 뭐 초저녁 제사 많이 지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입제날하고 제사날하고 들려가지고 입제날을 전부 다 제사날이라 그래. 사실은 그게 12시 넘었기 때문에 날짜가 바뀌는데도. 예, 요렇게 차례 옛날에는 차례를 많이 지냈습니다. 옛날에 아까번에 말씀드렸던 홀수 명절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 지내고 절기마다 다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추석하고 설 추석밖에 안 남았습니다. 차례가. 그리고 이제 기제사는 이제 돌아가신 날 지내는 날짜고. 요새는 이제 4대 족구제 이제 4대 봉사가 4대 족구제는 기제사를 지내는데 그 위에 조상들의 제사는 묘제 거래가 묘사 우리 묘사 많이 지내잖아요. 그죠? 10월 달에 지내는 이게 겁니다. 영천의 의뢰복거래가 이제 옷에 대해서들 하면은 오늘 제가 너무 그저 많다고 너무 서둘러가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은데 영천의 의뢰복거래가 이게 평생의뢰와 관련된 옷이 특별하게 이제 입는 옷을 얘기하는데 제일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 죽을 때까지 가장 화려하게 옷을 제일 좋은 입는 옷을 입을 때가 혼례 치를 때 하고 마지막으로 수입니다. 2번이 일생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을 좋은 옷을 입을 시기입니다. 예, 요거 베네짜 고려 그죠? 옛날에 371 안에 있는 옷인데 이 옷 특징이요. 옷깃하고 이 섭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게 애들 그 하려고 하면 이게 옷깃 하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옷깃 하고 섭이 없고 이 고름도 이게 실타래를 오래 살으라고 실타래로 만들었어요.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이 뭐 371 안에 입는다 그런데 근데 보통 100일까지는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 베네 쪽으로 이거 못 안았다가 뭐 저 입시 치러 가기나 군대 가기나 하면 그거 해가지고 죽고 그죠. 그래서 이거 6.25 사변 때 저 출정 가는 사람들한테 이거 줘가지고 그 끝까지 살아가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백일복 이때부터는 옷깃도 생기고 섭도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 고름이 이제 완전히 저 여기만 있는 게 이게 완전히 등 뒤로부터 한 바퀴 돌리죠. 요게 이제 옛날에는 요거 100줄 누비서요. 요거 요렇게 정성 어마어마한 정성인데 요게 왜냐면 100살까지 살으라고 오래 살으라고. 요 돌 때는 돌 전에까지는 주로 흰 옷인데 요때부터 돌복부터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힙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요거 특별히 요 띠 있는 거 요걸 돌띠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홀레복이 홀레복 기본 이게 옛날에는 간복 같은 거 아무런 못 입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마장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평민이 이렇게 못 입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단 일생에 가장 즐거운 날 입으라고 사모간대 하고 이걸 나라에서 허가해 준 거예요. 옛날에 그냥 이거 자기 뱃을 하면 이거 뭐 하면은 신분 사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여기 이제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옷인데 요때만큼은 일생 중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었고 또 수의를 좀 잘 입었었어요. 상복. 옛날에 상복은 그 부모 돌아가신 재지은 제인이라 그래가지고 이 삼배를 굵은 삼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밑에 이거 단을 이 밑에 이 단을 안 꾸몄습니다. 이거 옷의 단에. 그리고 그 남자 상규는요. 여기 요거 수질하고 이거 집으로 만든 수질하고 요질 허리띠에 메고 있었어요. 여자분. 근데 요 지팡이를 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를 합니다. 대나무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버드나무나 오동나무를 하는데 끝을 네모나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대나무는 둥구고 이걸 네모나게 한 이유가 천연지방 그러니까 옛날에 하늘 땅 이런 개념 때문에 남자들은 둥구고 여자분들은 네모나 거기까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잘못돼가 이런 발언하면 뭐 남녀 차별이나 이런 거 하던데 그게 아니고 자연의 개념이지 그게 차별적인 개념 그게 이제 잘못 이제 저걸 해버려 가지고 적용을 해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해가 차별한다 이래 되는데 그거는 잘못 적용한 겁니다. 예, 수의 돌아가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입는 옷인데 이 저승을 갈 때 입는 옷이라 걔가 최상품을 만들었는데 남자는 도포 만들고 여자한데 이거 윤달에 수의는 윤달에 옛날에 준비했습니다. 절대 평달에 왜냐하면 여기 손 없는 달 했기 때문에 이거 했었고요. 예, 요 이제 마치면서 이제 우리 농경 문화가 이제 뿌리째 흔들리다 보니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졌는데 근데 그 뜻이라도 살려가지고 이제 긍지를 가지고 좀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너무 복잡하다 보면 다 살리자는 소리는 못하고 그래도 몇 가지만 정신만큼이라도 우리가 살렸으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참조했었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생해주신 김철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